자, 요런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로 두 가지의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도 역시 말 안에 이름 안에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데 등 같을 등자고요. 차는 차이란 뜻이야. 그래서 차이가 서로 같은 수열, 그래서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차이가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인접한 두 항 사이에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우린 이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뭐 이름이 A라고 해보자. 이렇게 AN이라는 수열이라면 항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텐데요. 괜찮죠? 그런데 이 자식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다? 두 항 사이의 차이가 서로 똑같아야 돼. 인접한 두 항 사이에. 그러니 A2-A1이 A3-A2가 A4-A3가 A5-A4가 AN 플러스 1-AN이 다 똑같아서 괜찮습니까? 모조리 똑같아. 그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어떤 상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D를 많이 씁니다. 괜찮죠? 이 뭐라고 써놨냐? 이 복사가 똑바로 안 돼. 자, 일반적으로 D라고 많이 쓰고요. 그래서 얘를 색을 좀 줄까? 비비드하게.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괜찮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하셔야 돼. 아, 이 수열은 무엇을 갖겠구나? 공차를 갖겠구나. 버블티 아니고요. 공차. 근데 한창 유행하던데 요즘 애들 잘 안 먹더라. 옛날에 엄청 특히 여학생들이 두꺼운 빨대 있잖아, 그지? 안에 뭐 개구리알 같은 거 다 들어있고 뭐 그런 걸 먹던데 요즘 잘 안 먹더라. 아무튼 공차 맛있는 거 아니고 공통된 차이인 공차 D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A2-A1은 D라서 A3-A2도 D라서 A4 빼기 A의 3도 D라서 우주르륵 가서 AN 빼기 A의 N-1도 D고요. AN 플러스 1 빼기 AN도 D라서 이런 것들 다 성립하더라고요. 괜찮아?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A2는 A1 플러스 D고요. A3은 A2 플러스 D고요. A4는 A3 플러스 D고요. AN은 A의 N-1 플러스 D고요.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D고요. 뭐 이런 것들이 성립하더라는 거야. 괜찮냐? 여기까지 됩니까? 찬영아 졸지 말고. 전 세계인들이 너가 조는 걸 오 찬영이가 신모 고등학교 2학년 오 찬영이가 수업 시간에 졸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인이 보고 있다. 오 찬영이 자특기자 해가지고 이 자식이. 따라서 잘 봐.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 밑에다 쓸까?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공차라는 녀석은 실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기다가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여기다가 개를 더하면 얘가, 여기다가 개를 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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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런 거. 야, 근데 이게 자꾸 쓸데없는 드립을 하게 되네. 자, 여기다가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 녀석이 됩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이 선생님이 맨날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실제로 뭐만 하면 첫 번째 항인 A1에다가 무엇을 공차 D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모든 항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하나 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 일반항 뭐지? 일반항은 뭐라고? n번째 항이라고. 내가 뭐라고?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놈이 하나도 없네. n번째 항이라고. n번째 항 괜찮나? 그러니 우리는 등차 수열이 주어질 때 n번째 항을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n번째 항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보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만들지. 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만드는데 두 번째 항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 공차를 더해 만들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실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두 번 더해서 만든다는 거야.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 또 공차를 더하니까 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는 공차를 몇 개? 세 번 더해서 만든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서 만드니까 이 다섯 번째 항은 실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네 번 더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주면 n번째 항은 n-1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 더할 테니 실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는 공차를 몇 개 더했더라? n-1번 더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냐? 또는 여기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써서 양면을 모조리 더한 뒤에 공통된 A2, A3, A4 쭈르륵 소거하다 보면 좌변엔 뭐만 남아? AN만 남고요. 우변엔 A1 플러스 이 공차가 몇 개 있어? N-1개 있다. 식이 N-1개 있으니까 N-1 곱하기 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변변 소거를 이용해 유도하던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직관을 이용해 유도하던 어떤 형태가 됐건 무엇이 일반 항의 공식이 다음과 같더라. A1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수열을 하나씩 써가면서 관찰한 뒤에 그 결과로 추론해내는 것도 몹시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물론 추론이라는 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언제나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 관찰이야. 그래서 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수열의 항을 더 써보고 좀 더 써보고 5개를 써봤는데 이 수열의 규칙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10개를 써보고 15개를 써보고 그렇게 쓰고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열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공차를 구하라. 등차 수열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항을 구하라, 아니면 공차를 구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다음 일반항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무엇을 A1 첫 번째 항과 무엇을 D를 찾아내면 그러면 일반항 AN을 완성할 수 있고 모든 항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앞에서 했던 얘기 생각해 봅시다.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n번째 항이라고. 그 n번째 항은 무엇으로 표시된다고? n에 관한 식으로 표시가 된다고. 그래서 마치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고? 함수 관계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일반항 n번째 항을 알게 되면 n번째 항을 n의 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라고? 그것은 졸지 말고 찬영아. n에 내가 원하는 항의 번호를 대입해서 그 수열 A의 모든 항을 다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것이 일반항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구해지니 딱 두 가지 값인 A1과 D의 값을 구할 수만 있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래? 수열의 모든 항의 값을 다 구할 수 있다가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 이때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실은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면 돼.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되고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 식을 세우면 뭐 하면 됩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등차 수열은 합의 연산.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모두 연립 1차 방정식일 거야. 그러니 계산이 몹시 간단합니다. 해보자. An은 A1 플러스 N-1 곱하기 D. 그러니까 A1이 마이너스 11이고 A4는 마이너스 2라니까 A4는 A1 플러스 4 마이너스 1T가 되거든. 따라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3D. 그래서 D가 3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오, 계산이 좀 복잡하네. 31항이 85, 45항은 127. 내가 원하는 건 175가 몇 번째 항인지야. (175가) 몇 번째 항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A의 31이 85라서 A1 플러스 30D가 85고요. A의 45가 127이라서 A1 플러스 44D가 127 이렇게 되겠지? 맞아? 요렇게 빼볼까? 그럼 A1이 소거되고 뭐가 남냐? 14D인가? 맞아? 14D가 얼마가 되냐? 127에서 85 빼봐. 42야? 따라서 공차가 3이죠? 그럼 A1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5가 되니. 맞지? 마이너스 5. 그죠? 이때 175가 K번째 항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 돼? AK가 175인 K를 구한다가 되죠? 그러니 다음과 같이 계산할 것이고요. AK는 방금 구한 값을 대입하자. 자, 마이너스 5 더하기 K-1 곱하기 3은 175가 되는 K를 찾는다. 따라서 얼마냐 이거? 61인가? 맞아? 그러니까 61번째 항이겠죠. 괜찮아요?